자, 드디어 루카쿠가 첼시로 오게 됐습니다. 이게 사전 녹화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까지는 정확하게 명시할 수 없지만 그릴리시가 이제 요 며칠 맨시티에 이적을 하면서 1억 파운드, 그러니까 하나로 한 1600억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그게 이제 PL 레코드거든요. 루카쿠는 큰 이변이 없는 한 1억 2천만 유로에 거래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클럽 레코드와 PL 레코드가 갱신될 것 같습니다. 요 기사와 같은 것이죠. 아무튼 루카쿠의 오피셜 영상을 보도록 하시죠. 사실 이건 이 위의 영상을 보면 대충 나옵니다. 이 위의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무슨 수닝그룹 자체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오크트리 문제까지 겹치면서 인테르가 좀 재정적인 난을 겪고 있다라는 거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의아한 거는 이거죠. 특히 인테르 팬들은 의아한 게 하키미 팔고 콘테 감독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하지 않았냐, 언제까지 조정하냐, 거기다 하키미가 한두 푼이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루카쿠가 세리에 최고의 몸값이니까 판매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닝그룹의 스티븐 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목돈이 들어오니까. 살 때 1000억을 쓰기는 했지만 지금 첼시랑 거래가 대략 한 600억에서 700억 순이익이 나고 뭐 지금 당장 1700억이 들어오면 지분 매각설까지 있는 스티븐 장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테르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까지 팔고 루카쿠까지 팔면은 이거는 인테르를 망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요런 걸기까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테르의 재정 상태가 루카쿠를 넘어오게 한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루카쿠의 결심입니다. 사실 잔류할 거라는 루카쿠 발언에 저도 불안하긴 했습니다. 뭐 본인 스스로 잔류하겠다는데 사실 이 딜이 더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 무슨 이적설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첼시가 홀란드에게 목을 메고 있었고, 뭐 루카쿠 입장에서는 뭐 딜이 들어오지 않는데 무작정 나간다고 할 수 없으니까 잔류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공식적인 비드가 들어오고 투엘 전화 오고 구단이 좀 진심을 보이니까 마음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사실 PL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겠죠, 본인 스스로. 이 맨유, 특히 PL B클럽이었던 맨유에서의 실패가 본인을 좀 두렵게 만들었던 것도 있고, 자신을 좀 더 한 단계 성장시켰던 콘테 감독의 존재도 이 PL로 돌아오는 것을 막았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첼시로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주급은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3,500만 파운드, 하나로 5억 5천입니다. 이게 새 전이 될 텐데 아무래도 높은 금액입니다. 인테르에서는 2억 2천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높아지는 금액인데 사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마음을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루카쿠가 공식적으로 첼시를 콕 집어서 나는 첼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첼시가 비드를 하고 루카쿠가 승낙하는 입장이라면 결국 주급으로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루카쿠의 결심이 좀 이루어졌고 인테르 쪽에 루카쿠가 좀 적당한 비드가 들어오면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니까 루카쿠의 결심과 인테르의 재정 상태가 루카쿠의 오피셜까지 이어지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루카쿠가 필요한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쿠가 필요한 게 되게 세부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감독 투엘을 보도록 하죠. 투엘 감독은 정말 여러 방면으로 첼시 공격을 살려보려고 했어요. 울브스전을 보면 풀백에 플리시 가고 뭐 오도이, 윙백에 둘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정말 여러가지 방법을 찾았지만 결국에 빈공이라는 단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첼시가 공격수를 찾아 나서요. 이건 투엘의 입김이 강했겠죠. 투엘이 1옵션으로 찍었던 것은 홀란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홀란드가 이제 두 달이 되도록 가망이 없었어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투엘 감독도 루카쿠로 선회하는 것에 동의를 했고 루카쿠에게 전화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투엘 감독은 어쨌건 S급 공격수 보강을 정말 원했고 그런 보강이 됐다. 그래서 투엘 감독 입장에서도 루카쿠가 정말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루카쿠는 필요한 존재일 수 있죠. 거기다 이제 첼시 구단으로 보자면 구단에는 이제 공격수가 딱히 없습니다. 타미는 이적설이 있고 지금은 아탈란타 이적설까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브로야도 임대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루 없잖아요. 그럼 이제 남는 게 바추아이나 우구보도 임대를 갈 겁니다. 그럼 바추아이 하나 남는 거예요, 최전방에. 그렇게 되면 이제 뎁스나 퀄리티 면에선 부족함이 있습니다. 뭐 지에우를 올린다, 알론소를 올린다, 하베르츠를 올린다 할 수는 있는데 글쎄요, 갑자기 한 시즌을 그들을 믿고 가기에는 그래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보강에 나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1옵션은 홀란드였겠지만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앞서 얘기드린 대로 이제 루카쿠로 선회한 것 같고요. 거기에 루카쿠로 선회했을 때도 1600억 가까이 되지만 뭐 갖고 있는 돈이 한 4천억, 쓸 수 있는 돈이 4천억 정도 된다 그러고 거기다 선수들을 많이 팔면서 조금 느끼는 부담감이 적어서 첼시는 루카쿠를 필요한 만큼 보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루카쿠가 만약에 필요하지만 그 금액을 채워줄 수 없었던 구단이었다면 첼시는 결국 루카쿠를 품지 못했겠지만 필요했고 돈도 됐기 때문에 루카쿠를 살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격진을 봐야 되는데요. 공격진은 이제 베르너, 특히 베르너를 보면 최전방에서 버텨주고 있고 이 베르너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해주고 파트너를 맺어줄 만한 선수가 하나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선수가 딱히 없었죠. 예를 들면 이제 램파드, 요번 시즌 램파드가 한 중반쯤 됐을 때 타미가 좀 버텨주는 역할을 하면서 베르너나 하베르츠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췄거든요. 제일 좋았던 얘가 하베르츠하고 타미는 반슬리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라인 브레이킹이나 침투에 능한 선수들은 이 버텨주는 선수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루카쿠였다면 이 부분에서는 탈락입니다. 왜냐면 피지컬은 좋으나 피지컬을 잘 사용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요즘 루카쿠라면 이 하베르츠나 베르너를 살리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고 본인도 득점력이 있기 때문에요. 공격진 입장으로 봤을 때도 플러스면 플러스였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그래서 뭐 공격진이나 첼시 입장에서나 투엘이나 여러 가지로 루카쿠를 원할 수밖에 없었다. 루카쿠는 모두가 원하는 영입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루카쿠 전에 나왔던 친구죠. 그 홀란드 그 친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홀란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로마노는 루카쿠를 영입하고도 내년에 이제 홀란드 바이아웃이 생기니까 홀란드에 한번 지켜보자 했지만 사이먼 존스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홀란드 아버지의 라이올라의 2,600억, 3,000억이 넘어가는 딜이 조성되면서 그래 뭐 어리고 유망하고 잘하는 선수까지는 알겠는데 한 선수의, 그것도 네이마르, 메날두를 넘은 선수도 아닌 선수한테 3,000억을 투자하는 것은 좀 많다, 아깝다, 이건 무리다, 이렇게 여겨서 끝났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뭐가 문제냐면 루카쿠도 1,700억, 1,600억에 거래가 됐다면 이것도 비싸요. 나이가 30살인데. 그러나 루카쿠는 제 폼만 보여준다면 향후 5년간 잘해줄 겁니다. 떠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홀란드는 그 안에 레알을 가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5년 안선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홀란드가 젊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떠나버리면. 그러면 우린 또다시 이 공격수를 찾아서 나서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디에고 코스타가 나가고 정말 수많은 돈들을 썼죠. 지루도 온 적이 있고 모라타, 이구아인, 정말 수많은 선수들이 왔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성공한 선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격수 하나를 공격수로 대체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확실한 공격수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루카쿠는 그게 가능하지만 홀란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 이것도 이제 홀란드에서 루카쿠로 선회한 그런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루카쿠의 이야기는 3부작으로 이 오피셜 영상 그리고 포메이션은 어떻게 될 것인지, 루카쿠가 왔을 때 포메이션은 어떻게 될 것인지라는 영상도 있고, 마지막 영상은 그래서 이제 루카쿠는 이제 클럽 레코드도 갱신을 하는 거잖아요. PL 레코드를 갱신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 첼시의 클럽 레코드를 갱신한 선수들은 어떤 활약들을 했는지 그걸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루카쿠!